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에 자꾸 열이 올라와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을 내리는 음식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의 열을 내리는 음식, 그 음식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루성 환자분들은 피부에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얼굴이랑 두피 쪽에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의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열감이죠. 얼굴에 열이 자꾸 올라오니까 얼굴이 뜨겁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체온을 측정해보면 상체 쪽에 열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꾸 열감을 호소하고 얼굴이 뜨겁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밤에 잠이 안 오는 불면증까지도 이어지고, 그리고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죠? 짜증이 많이 나거나 화를 많이 내는 경우들까지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건 열만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에 피부의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열과 만나서 염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이 생기는 T존 부위나 두피 쪽에 생기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은 열과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피부염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열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열의 상태를 열대사 장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열이라는 건 뭘까? 열. 사실은 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죠? 그래서 생체가 대사를 이루죠.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는데, 에너지는 다 열입니다. 열. 그래서 몸에 발생하는 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체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열 때문에 그런데, 그 열이 너무 적어지면 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될 것이고, 열이 너무 많아지면 항진된 상태가 될 건데, 지루성 피부염은 열이 상체 위주로만 항진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자꾸 위로 열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열 순환이 안 되는 게 열대사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의 열대사 장애 원인은 뭘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보통 세 가지를 따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겠죠. 그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과로, 피로, 이런 것들, 짜증, 화남, 이런 상태들,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심리적으로 열을 많이 만드는 상태를 조장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뻥 터지는 게 바로 피부염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 중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물 요인인데, 우리가 열이라는 건 사실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염증, 그죠? 불화자가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 염증이 생기는 음식들을 많이 섭취했을 때 열이 많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같은 것들. 그래서 제가 튀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술이죠. 술 같은 것들도 많이 먹게 되면 그 염증이 생기니까 병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열이 많은 음식들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는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행하게도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요. 유전적인 문제는 사실 언급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타고나기를 열이 많은 사람으로 타고난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빠가 얼굴이 뻘개요. 열이 많은 체질인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따님도 열이 많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유전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게 타고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족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열의 패턴 혹은 몸이 찬 패턴, 이런 것들에서 병이 어떤 식으로 생기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병증이라는 건, 그죠? 유전적인 부분들은 이 병이 어떻게 타고났는지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잘 생기는 분들이 있고, 고혈압이 잘 생기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들, 그리고 그죠? 지루성 피부염이 잘 생기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열의 문제. 그 중에서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의 이런 가족력 같은 열의 문제인데, 가족력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걸 바로 습진의 경향성 중에서 피부염의 소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의 열대사 장애는 아까 했던 열이 세 가지 패턴에서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열을 낮추는 것도 당연히 세 가지 패턴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경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열을 낮춰주는 음식이 존재할 것이고, 소화기 쪽에 문제에서 열이 생겼다고 한다면 소화기 쪽의 문제를 낮춰주는 음식을 먹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유전적인 부분인데, 유전적인 부분은 음식으로 해결될 부분은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서 나눠줘야 돼요. 정신적인 문제에서 열을 내리는 음식, 그리고 그죠? 만성적인 음식물에 의해서 열이 내리는 그런 음식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음식이 뭘까요?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뇌 쪽으로 침투하는 음식이라는 건 굉장히 그죠? 적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그죠? 정신적인 피로를 줄이는 음식이 뭘까 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먹는 것 중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게 되겠죠. 그리고 차를 마시게 되겠죠. 왜 차를 마셔요? 그죠?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그죠? 긴장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먹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정신적인 긴장을 낮추는 게 녹차입니다, 녹차. 우리가 흔히 스님들이 다도라고 해서 차를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스님들이 좋아서 차를 마시겠어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스님들은 금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욕망 자체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겁니다. 수양에 도움이 되는 그저 헛된 욕심들이 생기지 않는 것, 그걸 차를 계속 마시는 건데 이게 바로 차는 정신적인 열을 낮춰주는 음식이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차를 마시게 되면 사실은 성욕이 일정 정도는 줄어들 수도 있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차를 예를 들면 하루에 수십 잔씩 먹는다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는 녹차 같은 것들을 복용하는 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차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그죠? 서로 대화를 할 때 그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때 차를 마시면서 서로 화를 낮추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신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차인데 국화차 같은 경우가 이제 정신적인 피로를 낮춰주면서 실제로 지루성 피부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국화 같은 경우는 그죠? 감국이라고 하는데 감국차 같은 경우는 피부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화차 같은 것들을 대용으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 중에서는 이제 보리차 같은 것들도 존재하고 메밀차 같은 것도 존재하거든요. 보리차 같은 거나 메밀차 같은 건 사실은 그죠? 성질 자체가 굉장히 편벽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섭취해도 되겠죠. 그래서 보리차는 많이 먹잖아요. 그죠? 보리차. 그리고 메밀차 같은 것도 열을 조금 낮추는 작용, 스트레스 같은 걸 줄이는 작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그죠? 장부간의 열을 낮추는 음식들이 존재할 거예요. 한약적으로 보게 되면 간열을 낮추는 음식, 폐열을 낮추는 음식, 그죠? 위열을 낮추는 음식 등등 이런 음식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지루성 피부염에서 열의 편차는 사실 간이나 보통 위에 열이 많은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간의 열을 낮춘다던가 위의 열을 낮추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음식들을 장복했을 때는 소화기 쪽에 문제를 많이 유발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질이 온열양안이라고 해서 편차가 존재하게 되는데 따뜻한 음식이 있고 성질이 찬 음식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기 쪽의 기능들을 많이 저하시킵니다. 예를 들면 성질이 차가운 음식들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몸이 냉해지죠. 그래서 그저 냉성 체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는 건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복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영상을 만들 때 정말 찬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음식들을 적게 섭취하는 게 가장 권고되는 상황이고 찬 음식을 섭취하는 건 사실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질이 찬 음식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죠? 채소 종류가 성질이 타다고 보시면 돼요. 채소 같은 경우 몸에 무리가 가는 음식이 아니죠. 그래서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성질이 찬 음식 같은 경우는 배추나 오이, 쑥갓 같은 것들, 연근, 미나리, 배 이런 것들이 성질이 찬 음식에 속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 대체적으로 채소 같은 경우들이 성질이 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염증 작용이 있는 음식들이 성질이 찬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들은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도 몸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과일 중에서는 이제 베리류 같은 것들, 그리고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이나 올리브유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되겠죠. 즉 항염증 작용이 있는 음식들은 열을 내리는 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몸에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몸이 뜨거우니까 그러면 찬물을 많이 먹거나 찬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도움이 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얼음물을 많이 먹으면 좋나요? 혹은 냉면이나 이런 것들 차가운 음식들을 섭취하는 게 좋냐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항온동물입니다. 항온동물이라는 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효소라든지 호르몬 같은 것들은 온도가 일정 정도 체온이 유지되
됐을 때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저체온증 상태로 되면 작용을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효소 같은 것들이 작동을 못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찬 음식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어떻게 소화기 쪽의 문제를 치명적으로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만성적인 소화불량 같은 거나 설사, 장염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찬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일부러 섭취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 열을 내리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루성 피부염의 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들 그리고 장부간의 문제들일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들의 열은 녹차 같은 것들 아니면 보리차나 메밀차, 국화과차 같은 차 종류를 섭취함으로써 몸에 무리도 없으면서 정신을 맑게 할 수 있게 되겠고, 소화기 쪽 문제 같은 경우는 열을 내리는 이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염증 작용이 있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음식들 같은 걸 골라서 드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묘한 세계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